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문가 정진숙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세종시가 지난 6월 25일에 세종시 행복청장님께서 세종시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도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세종시는 아파트는 계속 고고행진을 하고 있는데 왜 상가는 공실이 자꾸 생기느냐, 그런 말씀이 참 많으셨고요. 세종에 오시는 분들이 이 상가 다 공실인 거, 이게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고, 이 공실인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작년부터 모니터링을 계속 했고요. 모니터링 하면서 상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흐름을 잇는지를 조금 캐치를 해서 공실률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실률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공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모든 지역에 상가가 다 100% 활성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유일하게 중심 상업용지에서 상가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세종에서 이제 상가 자료를 들고 지금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어떤 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예전에 세롬동의 아파트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되는 게 BRT 정류장과 여기 백화점 인근에 있는 상가이고요. 이 백화점 인근으로 해서 보시면 요 뒤에 빨간색 이렇게 상가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어반 아트리움 상가라고 해서 P1, P2, P3, P5, P4, P5에서 5개 권역이 앞 상가가 대형 평수로 해서 부지가 굉장히 크게 상가 공급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배경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이 상가는 세종시의 중심 상가입니다. 이 중심 상가 지역에 있는 이 상가가 앞으로 보시면 여기 아파트 입지 여건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가 대략 한 3,00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으로 2021년도에 입주 예정으로 3월부터 9월까지 들어갈 거고요. 이 아파트로 인한 배우 세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생활권에 있는 배우 세대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상가 입지가 중심상업용지인데, 이 중심상업용지에 또 특화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제가 오늘 세종시 상가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한번 지금 세종시 어바나토륨 상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종시 어바나트룸 상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 자료에는 세종시 테마형 어반 아트리움 상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세종시는 아파트도 설계 공모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파트 공급도 했지만요. 세종시 상가가 너무 상가 토지 가격이 너무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그 낙찰된 가격이 당연히 분양가에 반영이 되고, 반영된 분양가에 다시 임대료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세종시 상가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처음에 공급된 게 원주민들, 조합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LH가 공급된 토지 가격은 높은 가격은 아니었는데, 그 높은 가격 아닌 거에 건물 가격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프리미엄,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의 물량이 안 맞다 보니까 상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는 그전에도 겪었지만 지금도 겪고 있는 거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 방안과 대책으로 세종시청과 행복청이 방안을 제시한 게 사업제한 공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제한 공모로 인해서는 일반 개인이 토지를 받은 게 아니라 건설사라든가 대형 조금 규모가 큰 회사들이 사업 시행을 진행을 하면서 토지 공급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제한 공모하는 컨셉을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상가, 무조건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요. 테마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테마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판매와 무조건 먹고 즐기고 쓰는 것만 기준으로 보는 거에서 여기에 문화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들어가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브랜드, 문화에서도 이제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 중심상업용지 어바나트룸 상가와 각종 아트센터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세종에서 제일
그 중심 메인인 도시상징 광장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복합으로 지금 상가 형성을 상가가 공급이 되게끔 컨셉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문화를 즐기기 위한 컨텐츠로 해가지고서 지금 문화가 살아 숨쉬고 걷고 싶은 거리, 그 다음에 감성을 끌어내며 도심 속의 친환경, 생태, 산책로, 주변 공간 및 기능을 연계하는 문화 상업의 허브. 이렇게 해서 2-4 생활권의 어바나토리움 상가 설계 공모 테마를 가지고서 공급을 했고요. 보시면 다양한 용도를 복합화시켰습니다. 판매 시설만 아니면 식당만 아니면 근생 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상부층에 포인트 타워라는 걸로 해서 옥상 정원과 연계도 했고요. 1층에서는 지금 상징 광장이라든가 수목원과 연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층부 3층에서는 브릿지라는 걸로 연결을 해서 건물 전체를 이어가지고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된 이 도시의 그 사업 설계 공모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서 도시를 상업 설계를 받았고요. 이 설계 받은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이가 굉장히 긴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길이가 최장 1.4km예요. 그러면 상가를 처음부터 퍼스트 1인 P1부터 P5까지의 거리가 1.4km면 저희 나라에서 가장 긴 스트리트몰 상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울 경기권 분들이야 뭐 상가 활동이 많이 있으시니까 오시지 못하겠지만 지방에 계신 대전, 충청, 기타 지역에서는 여기는 관광 명소로 뽑힐 지역입니다. 관광 명소를 테마를 가지고서 지금 마스터 플랜 작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상가 건물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각종 그 층마다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위에 옥상도 연계가 되면서 옥상에서 휴식과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음악 분수라든가 수변 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행 동선까지 활용을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제시해서 마스터 플랜으로 지금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건물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상가 건물로 해서 네모 반듯한 정형화된 그 다음에 건설사나 시행사들의 수익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디자인이라는 설계 공모 디자인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P1부터 P5는 1, 2, 3, 4, 5마다 다 컨셉이 잡혀 있어요. 그 컨셉에 맞게 도시 모형을 만들었고요. 그 상가 건물의 모형에 따라서 그 컨셉을 지금 책정을 해서 지었고 경관이라든가 기둥 이것들 구조물에 대한 것들을 다 배려를 해서 이 건물을 지으게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놨었고요. 제일 중요한 보행자들이 움직이고 유동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보행 테크까지 그러면서 발코니라든가 이런 각종 테마를 많이 잡아서 지었고 또 그 다음에 상가가 건물이 뭐 10층까지 있다 그럼 그 위에 포인트 타워에는 뭐 오피스라든가 도시형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지금 포인트까지 다 집어넣어서 건물마다 특색을 갖게끔 마스터 플랜을 잡아서 지금 이 건물이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바나토리움 P1은 파인건설에서 지은 파인앤뉴 퍼스트 1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건물의 이름이 퍼스트 1, 첫 번째 P1이기 때문에 퍼스트 1이라고 지었고요. 모형 보이시죠? 굉장히 웅장하고요. 건물 자체가 굉장히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기 시행사들이 신경 쓴 거는 왔다 갔다 하는 동선 손님의 소비자들의 동선을 먼저 지었고요. 그 다음 24시간 개방이 되는 테마를 최대한 갖추고 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 주변에 있는 상권의 활성화를 만들어 지었고 건물을 굉장히 멋있고 웅장하게 지은 게 건설사의 그 브랜드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한 영향까지 참고를 해서 지었고요. 두 번째 P2는 더 센트럴하게 해서 계룡건설이 당선이 돼서 지었습니다. 이 계룡건설은 거의 건물 보이시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복합 문화센터나 전시관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어져 있고요. 건물 자체는 어디를 보셔도 너무나 멋있고 웅장하게 잘 지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P3
P3가 마크원 에비뉴, 여기는 모아건설에서 지었습니다. 이 건설 회사가 모아건설, 우리나라 일군 브랜드 대형 업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건설 회사들이 이 상가를 받아서 상가 공급을 하고 상가에 관련된 테마들을 끌어오면서 이 상가, 세종시에 있는 상업용지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아건설에서도 이렇게 건물을 지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유명한 그 저도 기대가 되는데, 이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파주 출판인들이 출간하는 복합 테마형 도서관인 지혜의 숲을 테마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 건물 자체가 지금 웅장하게 지어진다는 게 P3. 피퍼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됐고요. 피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테마가 있거나 공사 진행이 안 돼서 동시에 같이 공사를 진행을 해서 연계가 되면 참 좋았을 텐데, 피퍼는 조금 내부 사정이 있어서 아직 진행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전과 아카데미형 테마로 아직 시공이 되지 않은 게 피퍼 아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P5는 세종의 가로수길. 각종 지역에 가면 가로수길이라는 게 참 요즘은 테마로 잡혀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세종의 가로수길이라고 해서 어바나투름 P5는 메가박스가 들어오는 테마를 가지고서 그 테마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P5 같은 경우는 가로수길이라는 테마로 지금 어바나투름 상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바나트륨은 세종시 최고의 상가 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심 상업용지, 백화점의 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같이 어우러져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제가 왜 여기 상권이 살 건지, 왜 상가가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사업제한 공모로 인해서 멋진 건축물, 그 건축물 디자인한 게 사업제한 공모로 인해서 멋진 건축물 디자인이 굉장히 특화성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부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내 회사가 낙찰이 되기 위해서 블럭마다 기본 대개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건설사들이 낙찰이 된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테마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은 시청이나 행복청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그거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필지마다 조금은 틀린데요. 필지 면적에 따라서 회사 자기 보유분이 있습니다. 회사 자가가 직접 운영을 하게끔 될 수 있는 관리 운영 계획도 당연히 제출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건축 계획과 가격 등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인증이 된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에 관리 운영 계획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회사 분양사들의 문제, 그 다음에 모든 신도시에서도 그게 제일 힘들고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분양사들은 분양을 받고 잔금을 받으면 떠나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상가가 공실이 되든 어떻게 되든 분양주들한테 굉장한 애로가 많았었는데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너네들 회사 보유분을 어느 정도는 갖게끔 보유해서 25에서 30% 내에는 건설사, 여기 당첨된 건설사들이 관리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계획안도 제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멋있는 게 국내 최장 1.4km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길이에 5개 건물이 다 연계 스트리트몰로 돼 있고요. 필지 하나하나 P1, P2, P3, P5 하나마다 테마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상업시설과는 너무나 다른 이미지로 되어져 있는 업무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상가라는 게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가만 외지에 뚝 떨어져 있다고 하시면 실질적인 매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이 생활권, 지금 여기 상업용지 어바나트룸 들어가 있는 데가 2-4 생활권 나성동입니다. 이 나성동 주변에는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대략 한 3,000세대, 인근에 3,000세대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거의 한 5,000세대 정도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같이 주거용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바로 백화점을 건너서 맞은편에는 이생활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이생활권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배우 세대가 2만 세대, 3만 세대가 조금 안 돼요. 그 많은 배우 세대들이 걸어서 영화를 보러 가고요. 걸어서 쇼핑을 가고요. 걸어서 음식을 먹으러 갈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주변의 배우 세대,
그래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한데 이 유동인구가 외지에서 오는 유동인구만 봤다고 하면은 이 상가는 아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주변에 있는 배우 세대가 갖춰져 있고요. 세종이 지금 인구가 지금 34만을 지금 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인구에 부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중심 상업용지인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상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가 바로 여기 어바나트륨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길게 뻗은 거리를 따라 상가가 배치된다는 점인 스트리트몰이고, 그 다음에 점포를 여기저기 뭐를 살라고 내가 들락달락 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점포가 워낙에 개수가 많이 있고 모든 테마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모든 게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런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있지는 않을 거고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관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과시성도 굉장히 높고요. 주변에 지금 중부권 최고의 상가 국내 최장길이지만 그 주변 저희가 대전 충청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권이 없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해도 전국에서 그 규모와 그 크기가 굉장히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테마를 가지고 어바나트륨 상가가 공급이 시작이 됐었던 거였고요. 이 어바나트륨 상가를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저희 행복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종시청에서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공급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모형이 굉장히 건축물에 대한 웅장함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또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어바나트륨이 그 모형대로 과연 건물이 지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준공이 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준공 난 시점에 입점에 대한 상가들이 얼마큼 어느 정도 입점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